안녕하십니까. 닭띠 무일간의 경자년 운세, 즉 2020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띠 무일간이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천간은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식신의 기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정신적인 기운이 식신의 기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기초적인 의식주의 확대를 갖다가 꿈꾼다는 것입니다. 내 활동을 좀 열고 싶고, 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거나, 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정돼 있는 사람이라면 내 취미 활동을 하고 싶어서 나를 갖다가 좀 본격으로 개발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심리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일간이 잘하는 기운을 봤을 때 어떤 육친적으로 보면 정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정제라는 기운이 작동한다는 얘기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정제는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많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나에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물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경제적 안정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운을 볼 때 이러한 정제라는 기운이 지지에서 오는 것을 상당히 반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예측을 했던 예측을 하지 않았던 어떤 돈의 흐름은 비교적 원만해지는 시기가 되니까요. 또한 잘하는 기운이 왔을 때 이민과 개라고 하는 기운이 모처 강화되는데, 무일간한테 임과 개는 재성의 기운입니다. 즉 재성의 기운이 강화된다는 것은 돈의 흐름이 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급전이 필요해서 뭔가를 갖다가 얻으려고 할 때 내가 예상을 했던 예상을 하지 않았던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도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럴 경우에 땅을 팔아서 또는 건물이 매매됨으로 인해서 내가 돈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좀 내가 가진 것을 처분하기도 좋은 시기고, 그것을 현금화함으로 인해서 내 경제적 흐름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답답해지는 게 있습니다. 병과 정이라고 하는 인성은 답답해집니다. 근데 인성이 답답해진다는 건 사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성은 내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죠. 다만 불리한 사람한테는, 내가 뭔가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활동을 해야 됨에 따라서 내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과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또 무토와 기토라는 것들이 상당히 세력이 약화됩니다. 내 주변에서의 어떤 몰락 같은 경우, 내 주변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또는 내가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닭띠가 쥐해를 만났을 때 삼재의 두 번째 해가 됩니다. 두 번째 해를 갖다가 우리는 육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해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놀삼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삼재 기간에 변화를 주지 않은 사람이 어떤 피해가 제일 집중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닭띠가 쥐라는 해를 만났을 때 파라는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전반적인 운의 변화를 주는 요인에 의해서 나한테 닭띠 무일간한테 미치는 애정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애정운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애정운은 심리의 변화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의 변화가 심리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것이 애정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할 때, 상황은 금전적으로 뭔가 풀리게 됩니다. 금전적으로 상당히 풀리게 되다 보니까 내가 마음의 여유가 좀 있게 되고, 또 이 천간에 오는 기운이 식신의 영향을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움직여야겠다, 활동해야 되겠다. 특히 그것이 애정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 애정 공세 또는 방어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애정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운이 열리게 되고, 나도 애정운을 지켜나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애정운은 매우 좋으니, 여러분이 아직 상대를 찾지 않은 미혼 남녀분이라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재물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투기성 재물이냐 안정재물이냐를 따졌을 때 투기성보다는 안정재물 쪽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기성 재물, 투자 부분이 너무 나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라는 것들은 늘 전문성을 좀 동반하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을 늘 권해드립니다. 무리한 투자가,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규모의 투자는 항상 불리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투자 쪽을 갖다가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조금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하신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다만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측면에서의 재물운이라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여유나 금전적인 내가 필요한 재물의 원활한 조달이 가능한 시기가 됩니다. 취업운과 시험운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운 쪽에서는 이 인성이, 즉 이 병정의 기운이 낮아짐에 따라서 집중력 저하가 예상됩니다. 집중력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 의지는 굉장히 강하게 든다 하더라도 주변 상황이, 내가 움직여야 되고 일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될 상황,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되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운 쪽에서는 다소 좀 불리하니, 여러분들이 꼭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분이라면 운에 연연하지 말고 좀 더 내 실력을 더 강화시키는데, 운에 관계없이 합격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취업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보통 정제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는데, 이때의 취업운은 어떤 외적인 환경이라든가 조건은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조금 안 좋은 자리에도 취업을 하려고 마음먹은다면 취업은 가능하지만, 내가 원하는 최고의 자리를 가기까지는 조금 불리한 시기이다 보니 눈높이를 조금 낮추시고 취업에 도전하신다면 취업이든 신규 취업이든 재취업이든 얼마든지 가능한 시기이다. 약간의 눈높이를 낮춰서 도전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 쪽에서의 기회가 좀 많고요. 국내 비즈니스보다는 해외 비즈니스 쪽에서 좀 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 쪽에 눈을 돌리시는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업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운 쪽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 고객 쪽에서는 상당히 상업이 팽창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 고객에 대해서, 개인을 상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 장사를 하시는 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떤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금전적으로도 좋고 고객의 확대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자년, 즉 2022년에는 사회적인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이니만큼 단가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같은 제품이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어떤 화려한 품질 위주보다는 기초,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물품에 또는 어떤 식자재라든가 어떤 내가 파는 물건이 불안기라도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것이 아마 그 사업적인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업을 상대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기회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 조금 보수적으로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무모한 확대가 아니라 내실을 기하시면서 자금의 흐름을 좀 더 자금을 축적해서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내부 역량을 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운세가 좋지 못하니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놀삼재 부분입니다. 삼재가 시작되면 삼재의 첫 해가 2019년에 시작됩니다. 2020년에는 삼재가 놀고 있다, 눌러 있다 그래서 놀삼재라고도 하고 눌삼재라고도 합니다. 2021년에는 날삼재라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2019년에 삼재의 시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삼재는 뭔가 그동안 내가 6년 내지 7년 동안 잘 살아왔고 거기서 수익을 얻었던 부분들이 이 삼재해가 시작되는 걸 계기로 뭔가 불리하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해지고 내 주변 상황이 나한테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고 불리하게 되다 보니 그동안 여기서 6, 7년 동안 해왔던 일에서 수익을 보고 재미 좀 봤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변해야 된다. 더 이상 여기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는 어렵다는 것을 하늘에서 경고하는 것이 삼재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삼재의 첫 해를 갖다 역마살로 놓고 그 역마살 해에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변화를 하신 분이라면 이 놀삼재와 날삼재의 시간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은 아닙니다만 변화를 주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이 2020년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닭띠가 이런 쥐해를 만났을 때 파라는 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보통 신체적 수술 같은 것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몸이 아프니 돈도 나가고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더라. 어떨 경우는 급격한 위중한 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이때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때 많이 걸린 병들은 다 최소한 1년 이상 넘고 1년 이상 넘어야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삼재의 첫 해 또는 2020년 상반기까지의 큰 변화를 내 삶의 변화를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변화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내 사주와 대운 또 내 환경에 맞는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닭띠 무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